만약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려운 소절이 있어요. 그 어려운 소절이 고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힘든 구간일 수도 있어요. 음정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멋있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저희는 요즘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도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신나게 춤을 추면서도 부르니까요. 그런 분들의 텐션, 그 긴장을 빼드리는 것이 제가 합창지휘자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퍼시픽시티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저는 여기 LA의 USC에서 합창지휘 박사과정을 재학 중인 정혜진입니다. USC 합창단 콘서트 콰이어에서 부지휘자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 로스펠리스 연합감리교회 지휘자, 캘리포니아 칠드런스 콰이어의 부지휘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 합창지휘자로 일을 했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합창을 해왔습니다. 잠깐 제 공연 영상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합창지휘자로서 제가 리허설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허설에서 맨날 강조하는 건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편안하게 불러야 한다. 이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합창을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텐션, 그 긴장을 빼드리는 것이 제가 합창지휘자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합창지휘자로서 목에 힘을 빼고 부르는 방법을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여기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팁, 먼저 거울 앞에서 한번 노래를 해보세요. 대부분은 노래 부를 때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그건 내 몸에 어딘가 불필요한 힘을 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는 자세를 이제 정말 강조를 하는데 자세를 가르칠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바닥 가운데에 상상의 동그라미가 하나, 골반에 하나, 그리고 어깨 하나, 머리 중앙에 하나, 그리고 이 4개의 동그라미를 부드럽게 수직으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거를 정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alignment 아니면 singer's posture라고도 해요. 그 상태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시냐면 가슴, 목, 그리고 턱, 이 3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가슴은요, 부드럽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요, 목은요, 앞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거나 뒤로 과도하게 젖혀져 있지 않고 우리 어깨 위에 부드럽게 놓여 있습니다. 또 턱은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뒤로 들어가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멋있게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딱 차렷하고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도 노래를 부르고 아니면 신나게 춤을 추면서도 부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를 잘 하려면 이 Singer's Posture에서 우리 코어를 잘 찾고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수에게 코어는 배와 골반 근처겠죠. 내 코어 중심에 있는 코어에 편안하고 유연한 느낌, 그리고 안정된 느낌을 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노래를 부르다 보면 버릇처럼 몸의 이곳저곳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꼭두각시 인형이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인형이 축 늘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따라해 볼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쫙 힘을 빼고 고개를 늘어뜨립니다. 편안한 장소에 계시면 아예 허리를 접으셔도 그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중력을 조금 느껴보시고요. 모든 동작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싱글스 포스처를 찾아서
다시 올라와 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최소한의 힘만으로 내 싱글스 포스처, 아주 좋은 자세를 다시 찾아주는 거죠. 이 방법 말고도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립트리, 텅트리, 사이얀 이렇게 4종 세트예요. 만약에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려운 소절이 있어요. 그 어려운 소절이 고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힘든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립트릴로, 이걸 립트릴이라고 하는데 립트릴로 힘이 잔뜩 들어가는 소절을 불러볼 수 있어요. 아니면 텅트릴,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가끔 잠깐 노래를 쉬고 한숨을 쉬어보고 그 한숨 쉬듯 편안하게 노래를 다시 불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하게 하품, 하품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 몸이 아예 힘을 주지 못하도록 디스트랙션, 나 자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걸어 다니면서 불러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허설에 손동작을 많이 추가하는 편인데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라고 제가 권하면서 프리스비를 던지는 동작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팔이 전깃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릴렉스된 상태로 노래를 불러보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음정인 것 같아요. 그 노래를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 음정을 적당하게 맞춰 부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음정을 정확하게 부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음정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렇죠? 호흡이 제대로 셋업이 되지 않아서 내가 호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음정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은 음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소절도 아닌데 이런 소절들을 부르고 난 바로 직후에 호흡이 딸려서 음정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말고 내 인식만 조금 바꾸면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하행하는, 내려가는 음정입니다. 내려가는 음정에서 생각보다 음정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먼저 음정이 올라갈 때는요, 실제 음정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음정이 내려갈 때는 조금 덜 내려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도요, 뭔가 음정이 안 맞는 것 같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실 수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음정을 천천히 일어나면서 불러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손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손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손동작, 이런 손동작들을 추가하면서 불러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호흡 얘기를 아직 안 했죠. 세 번째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에 관해서는 딱 한 가지 엑서사이즈만 공유를 해볼게요. 이 운동을 같이 해볼까요? 먼저요, 가지고 있는 호흡을 다 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10번 해줄게요. 시작.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남은 거 빼주고 다시 이번에는 들이마시고 할 건데 이번에는 일정하게 뱉어볼게요. 10초. 둘, 셋, 넷. 일정하게. 7, 8, 9, 10.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금 하시는 동안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은 내 몸이 호흡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냐면 허리를요, 직각으로 굽혀보세요. 그 상태에서 손을 허리에 대고 same exercise, 똑같은 운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세에서는 가슴에 긴장을 주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호흡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눈빛 그리고 표정.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저는 정말 자주 말합니다. 저는 사실 어린이 합창단과 일을 할 때는 정말 그냥 단순 무식하게 눈 똑바로 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눈빛을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 합창단과 일을 할 때는 그분들의 눈빛을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가사를 같이 읽어보자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멋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말 중에 히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말에 히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정신, 내 영혼, 내 생각 이 모든 것이 지금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히네니의 눈빛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눈빛 하나가 모든 이전의 리허설, 그리고 내가 음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제까지 쏟았던 내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 이 모든 게 눈빛 하나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시면 다른 거 정말 다 중요하지만 음정 박자, 좋은 소리 다 중요하지만 이 눈빛 그리고 표정 이것이 정말 음악적인 요소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 하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지휘자가 자기가 경험했던 걸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합창 공연을 보고 와가지고 그날 그때 관객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그 합창 지휘자도 와, 인생 연주였어. 이렇게 그 밤을 기억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라디오에서 그때 그 공연 실황이 나왔대요. 그런데 딱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고, 음정 틀린 곳이 다 들리면서 그날 그때의 감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 지휘자는 제게 공연에는 음정과 박자를 뛰어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합창 단원들과 지휘자가 뿜는 에너지 때문에 그날 그 공연은 거기에 모인 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요, 이 짧은 강연을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자를 할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합창단 악보를 펴놓고 읽었던 생각이 났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합창단은 이제 전국대회를 나간 합창단이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30분씩 리허설을 했었는데 제가 총무니까 이제 그 리허설을 이끌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자 시간에 그 악보를 펴놓고 읽으면서 속으로 가장 아름다운 버전으로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야자 시간에만 그랬냐 하면 그게 아니고 버스 타면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도 수업은 안 듣고 속으로는 그렇게 정말 멋있는 버전의 그런 음악들을 듣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 그 시절에 저는 그 곡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감동적인 연주를 하는 데에는 그 곡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거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눈빛에서도 드러나고요. 또 미소로도 드러날 수 있고 또 살랑살랑 우리의 몸이 자기가 부르고 있는 그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창지휘자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퍼시픽시티 뱅크에서 PCB 뱅크로 고객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PC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